남자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정리를 할 때 워딩이 엄마 며느리가 내 아내가 싫어한대. 그러면 속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도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요즘에 가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예전에는 연애 결혼을 한 5년 6년 영상을 찍었다면, 이제는 결혼 후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뭐 섣부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케바케다, 물론 실질적 정답은 성경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삶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써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지금 아이 잘 자고 있나요? 네, 육퇴했습니다. 육퇴. 그렇군요. 육퇴는 이제 육아를 퇴근했다라고 해서 아이를 이제 샤워하고 씻기고 재우고, 이제 어 아이가 이제 새벽 1시까지 쭉 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어머니가 이제 비밀번호를 아들 집에,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전제죠. 남편이 며느리가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근거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여기에서 과연 여러분 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당연히 며느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문제 뭐냐면, 남자분들이 그게 왜?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게 왜 스트레스야?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는 먼저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엄마와 아들. 엄마와 아들 간의 이 관계를 따져볼 때 먼저 여러분, 결혼의 원형이 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아들과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를 따질 때는 결혼의 원형이 뭐냐, 성경에서 나온 결혼은 이것이다, 빡 정의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혼은 두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는 배우자, 남자 배우자, 여자 배우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 이게 성경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결혼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다. 그래서 이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결혼이 딱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어머니 쪽에서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아들 입장에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들 입장에서 정리는 엄마 보고 싶어, 결혼하고 나서도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결혼 전과 후에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어떤, 뭐랄까,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새로운 지경으로 자기가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과 어떤 결단과 분리됨이 남자 쪽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을 하면, 아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엄마보다는 아내가 먼저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에서 아들놈은 안 돼.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결혼을 아들이 했다? 그러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다. 어머니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본인이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본인의 시어머니가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모두 정리가 돼야 된다. 왜? 결혼의 원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의 곁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아빠든 엄마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나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을. 물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 당사자들은 돈이 좀 없는데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일회성, 어떤 이런 특별함, 이런 것들 자체를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던 마인드로 항상 이렇게 캥거루족이라고 할까요? 계속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맥상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독립을 하는 거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이제 80 며칠밖에 안 됐지만 음, 저희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음, 정말 자식을 낳아 보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음,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저희는 80일밖에 안 됐지만 뭐 20년, 30년을 애지중지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떠나 보내는 것도 엄마도 큰 결단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 새끼잖아, 내 내 새끼. 새끼, 내 새끼인데 다른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정서적인 그거를 크리스천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들은 진짜 떠나서 가정을, 왜냐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남동생을 이제 결혼시킬 때나 이제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식을 낳아보니 그런 엄마의 마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는 그게 살짝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딸을 낳아봐야 이제 네. 알겠지만.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이런 생각 하거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남편은 결혼 후에 아까 말씀드린 엄마보다 아내여야 됩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엄마한테 불효를 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시어머니랑 며느리와의 그 고부 관계라고 하나? 네. 그 관계의 갈등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아들을 놓고 아내는 아들과 이제 한 몸이 된 사이고 또 아들을 직접 낳아 기른 어머니가 있고 이 갈등이 인류 역사상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자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정리를 할 때 워딩이 엄마 며느리가 내 아내가 싫어한대. 그러면 속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아니 엄마 내 아내가 하기 싫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막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비밀번호를 알려줘라. 왜 안 되냐? 이러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기도 뭐하고 알려주기도 뭐하고 이런 게 되게 애매하고 이런 데서 삶의 지혜가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아들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들 집인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매너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남편이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울 수도 있고 그 배신감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나의 말을 보면 저 부모의 엄마의 속도 모르는 거.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반대로 거울치료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 어머니가 며느리일 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한번 아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도 분명히 그 엄마와 그 부모님의 그 영역에서 떠나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엄마들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만 들들 볶는 거죠. 당신이 부모님한테 얘기 좀 해봐. 당신이 그 부모님의 영역을 좀 떠나야지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게 전 세계 다 똑같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어떤 외국 남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남편 집에 갔어요. 남편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나 배고프다고 왜 말했냐라고 하면서 음.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남편이 뭐 아내 배고프대를 부모님한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어나서 칠면조를 굽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따로 화장실에서 둘이 왜 그걸 얘기했냐고 막 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전 세계 다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문화가 다르다. 근데 문화가 다른 건 표면적인 거고 인간 원형에서 오는 그 본질적 관계는 지구에서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해 주세요. 똑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남자들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건 항상 본인의 부모님에게는 그 본인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음. 해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그 부모님한테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처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말하면 알아듣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자기 상급 그 상사는 좀 어렵잖아. 근데 이 자기 직장 동료가 뭐만 하면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되게 난처하잖아. 그렇죠. 아씨 왜 지가 말하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비슷한 건 아니에요. 비슷한 건 아닌데 느낌적으로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내가 난처하게 하면 안 된다. 엄마 아내가 싫대 이러면 그냥 소위 말해서 엿먹이는 거지. 너가 싫다고 했니? 그렇지, 우리 그렇지. 아들은 좋다고 했는데 너가 싫다고 했니?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원래 안 그랬는데 변했구나. 너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내 감정부터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들, 권사님이신 분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들, 그러니까 약간 그 음. 공감 유런이 좀 다시 소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젊은 여자들 중에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주 진짜 비상식적으로 해서 교회 일을 가는 사람도 아주 많을 것 같아.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종교적으로 큐티하자 뭐 하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막 정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근데 또 우리가 반면 다른 부분도 있죠. 정말 요즘에 개념 없는 며느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어머니가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룬 곳에 그 가정 집에 아들의 집이 아닌 그 부부의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다. 얘기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은 두 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얘기를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시부모님께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뭐 씻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밀번호 누르는 건 좋은데 배를 한번 누른 다음에 그렇지. 비밀번호를 눌러달라. 그거지.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머니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 말고 부부 간에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지켜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부부인데 다 하나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껴주는 그 존중의 방식 중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음에도 핸드폰으로 갈게 가도 되니? 이거 하나로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미묘한 절차 그 절차가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그 뭐랄까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신 거예요. 합의를 해서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남편이 문을 열면서 엄마, 왜 비밀번호 누르 들어오지 왜 뭐하러 벨 눌러 이랬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남편들이여. 제발 눈치를 챙기어라.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진짜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 순박한 모름의 뉘앙스가 여자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막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너무 순수하게.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남자들이 있죠.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근데 이제 남자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요. 막 불편해요. 아니 이게 왜 이상한지 몰라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장인어른한테 비번을 알려줘서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시면 돼. 그러면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듯이 장인어른이 시도 때도 없이 한 달에 한 6번, 7번만 찾아와도 이게 거울 치료가 된다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래서 시어머니도 가기 전에 아들아 뭐 이렇게 저렇게 며칠 어느 정도에 가려고 한다. 괜찮니? 라고 하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내 집이니 내 집처럼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집처럼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너무 며느리 편만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아내가 지나가듯 말하듯이 제가 전제가 뭐였죠? 케바케다. 며느리 쪽이 너무 MGMG 하면서 책임과 권리, 이게 쌍이 아니고 권리만 따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또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신생아 때는 애기 잠이 깰까봐 저희도 비번을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오시기 전에 가겠다. 그리고 비번을 찍고 이렇게 저희들은 뭐 거기에서 큰 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가도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지금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부분이다 아내가 보니까. 동의를 하고 아내가 도움을 구한 거죠. 그쵸,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하여튼 이거는 저희 가족 일이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싱크대 배열을 딱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통 위치를 여긴 안 좋다고 바꾸고 또 근데 말도 없이 그리고 그리고 그 각티슈 있지 않습니까? 각티슈를 저희는 중력에 의거해서 이 접착력이 이렇게 쉽게 뜯어질 수 있는 이 수직적으로 우리가 평소 쓰듯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그걸 옆으로 누여요. 그리고 그 위에 물티슈를 놔둡니다.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생활 방식이죠. 근데 저는 이게 옆으로 빼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 말없이 그냥 딱딱 바꿔놓는 게 그러면 진짜 효자들은 어머니 상처 안 받게 가시면 그걸 바꿔놓으면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일부러 어머니한테 툭툭 던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각티슈를 바꾸고 밥통 위치를 바꾸고 그러면 점점 바꾸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툭툭 던졌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저는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격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의 수준이 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아내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아, 말해도 돼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살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제 각자가 사는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익숙해진 생활 방식. 근데 이제 그 집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외부인이 오면 아니면 가족이라도 이제 와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시어머니나 아니면 우리 엄마, 친정 엄마나 다 이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 패턴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이 잘 중간에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제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약간 툭툭 쏘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따로 어머니 나중에 풀어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심각한 에피소드는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미세한 거.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이런 게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미세한 것이 쌓여서 이게 표면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터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터졌냐? 따지고 보면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운하죠. 역시 아들은 떠날 놈은 떠날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이든 딸이든 이게 인간의 생리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로직입니다. 로직.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다.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도 자식도 이제 예전처럼 뭐 엄마 아빠한테 뭐 함부로 하다가 이제 애를 키워봐야 이제 효자가 된다고 하는데 철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부모의 마음을 애를 키워봐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너무 부모님한테 시어머니에게 그렇다고 아들이 막 따지고 덤벼들고 이런 건 좀 그렇고 좀 지혜롭게 아내가 난처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 부모를 떠나는 건 그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마음인 줄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건 좀 그런 거 같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자기 시어머니한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답이 나오거든. 하여튼 저희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신생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저희는 저희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저희 아내가 모유수유하니까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막 소고기를 하여튼 전복이랑. 전복 뭐 낙지 뭐 하여튼 그런 사랑을 입으면서 저희가 감사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 제가 중간에서 노력한 것도 많고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생아 시즌이나 뭐 이런 특별할 때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항시적으로 뭐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진짜 애매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를 들어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건 예의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식을 위한 길도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다 이게 아니고 며느리가 힘들고 마음이 골병 나면 결국 자기 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갈군다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행복과 평안과 평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때문에 싸우고 우리 엄마 무시해? 이건 진짜 좀 케바케지만 일단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 사회의 어떤 영적인 로직이다. 이게 전제가 되면은 내가 마음은 처음엔 힘들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보완하고 존중하고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는 영촌인데 자식은 일촌입니다. 그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재산법도 상속도 좀 관련 있지 않아? 배우자 50%. 어. 배우자는 절반 가져가는 거고 자식들은 n분의 1. 여러분 다 그런 게 성경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먼저다. 그래서 궁극적 결론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배우자가 무조건 먼저냐? 아니죠. 배우자보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내 자식인데? 아니죠. 자식보다 예수님이죠. 힘든 걸 알죠. 우리가 쉽지 않죠. 특히 저도 아내가 낳지만 제가 배에서 품고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피상적이지만 그럼에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내 가족이나 내 부인보다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우리가 양보하고 존중하고 서로 타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떤 뭐랄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싸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부모를 떠나 가정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게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부모를 떠난다는 그 정서적 떠나는 그 분리가 안 된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 그로 인해 갈등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지혜롭게 성경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풀어간다고 해서 그 기반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삶의 지혜로서 한 순간순간 이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야 가족 간에 그 뭐랄까 화평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독립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이 영상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자식으로서의 독립입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경제는 도움 받을 수도 있지 몇 번. 근데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립. 자립.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특히 엄마 입장에서 아들의 자립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막 갖고 있는 것도 근데 내가 아들 입장에서 철없이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근데 아프더라도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게 쉽겠냐? 너가 자식 몇십 년 더 키워봐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보내야 얼마나 그 저도 생각해요.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얼마나 아들한테 하는 게 너무 싫겠어요. 근데 마음이 쓰리고 쓰려도 그럼에도 그래. 그래도 나를 떠나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건강한 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울수록 얘랑 나랑은 가까우니까 얘랑 나랑은 이렇게 관계가 됐으니까 이건 너가 이해해줘야지.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로 풀어서 서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물어봐라. 의중을 물어보고 먼저 이렇게 해도 되니 저렇게 해도 되니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가까울수록 아주 아름다운 긴장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뿅.